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동안 보였어요. 낙동강 전투가 8월, 9월까지 계속된 한 달이죠. 거기는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한국군하고 미군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계속 보고 문자가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군사력이 증강됐습니다. 증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반격을 할까 하다가 내가 장군이 집은 데가 인천에 하자 해서 인천으로 상륙작전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1950년 9월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흔히 다부동 전투의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부동, 대구 북쪽에 있는 다부동에서 견제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지금 연세가 90인데 미군들이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아마 인민연합에 이순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6.25 때는 한국 쪽에는 백선엽 장군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분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분은 아주 굉장히 바깥으로 부드러운 분입니다. 부하들한테도 항상 존칭을 잘하고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하면서 내강한 사람이죠. 내강한 사람. 이분 여러 가지 중에서 따사를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부하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자기는 뒤로 도망가면서 부하들 보고 돌격하라고 하면 그 말을 안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하들한테 시키지 마라. 이런 말씀이 저는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이에 반격을 중지해가지고 드디어 1950년 9월 15일에 인천에 상륙을 하고 13일 뒤에 서울을 점령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낙동강 전선에서 북진을 하기 시작해서 인민군은 이 양쪽의 뭡니까 가위 속에 딱 가둬버렸습니다.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이 1편 도시에서 넘어가니까 사업도 안 하고 걸어서 휴전선까지 38선까지 우리가 회복한 게 바로 10월 1일이죠. 우리가 38선을 3, 4단이 동부전선에서 38선을 넘은 것이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10월 1일에 넘게 되면서부터 상당히 이제 재조정이 필요하게 됐는데 유엔군이 온 목표는 38선만 회복하면 된다. 원래 당초는 그랬는데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 너무나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니까 메가드 사령관은 이 기회에 통일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목표가 바뀌었어요. 한반도를 통일해버리자. 통일을 해도 뭐 자신 있다. 이제는 뭐 인민군 남도 별거 없다. 밀고 올라가면 하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수정이 됐죠. 휴전선까지 대천능구에서 아예 북진 통일로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계속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국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측에 38선을 넘으면 우리가 개입한다. 그 다음 특히 미군이 북쪽으로 계속 오면 우리는 개입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걸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가드가 워낙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를 합참에서 메가드의 전공 지휘에 대해서 중간에 이래저래 간섭할 수가 없게 되었죠. 메가드가 그때 나이가 70대 초반이고 그 관록에다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이라는 열 하나가 더 붙었기 때문에 또 그때 아시나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메가드 사령관 밑에서 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계급 차이가 너무 크고 거의 신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메가드 페이스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드는 계속 북쪽으로 북진을 하는데 정보는 계속 불길한 정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미 중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10월 초에 모택도이가 정치국 회의를 해가지고 반대한 사람이 여러 정치국 다수 있어도 불구하고 혼자서 고집을 피워가지고 참전을 결정합니다. 중공을 보낸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반대가 많았어요. 그러나 모택동 혼자서 입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만주로 계속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만주에 상당 부분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임표라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꾀로를 부가지고 빠지니까 행덕회라는 그 위익한 사람을 사령관으로
그랬는데 모텔 동안 우리가 육군을 보내면은 공중 의무는 소리꾼이 해줄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스탈린이 또 빠져버렸어요. 스탈린이 우리가 공군을 보내가지고 중공군을 공중에서 의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참전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스탈린을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김일성 보고는 차라리 만주에 와서 게릴라 전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권해요. 근데 모텔 동안 스탈린이 공중 의무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참전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택동의 두 번의 결심이 우리의 오늘날의 이 분단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 거죠. 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모택동 같은 원수가. 그래서 1910월에 가면은 남한에서는 이제는 통일이 한 달 안으로 통일된다. 이렇게 해서 다 들떠 있었습니다. 들떠 있었는데 주변 상황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불안했습니다. 불안해서 메가드 사령관을 워싱턴으로 불렀어요. 와서 좀 중공군이 개입할지 안 할지 좀 이야기를 듣자고 하니까 메가드 사령관이 나는 워싱턴으로 가기 너무 바쁘니까 중간에서 만나자. 이런 결례가 없죠, 사실은. 대통령이 오라고 하는데 바쁘다면서.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 웨이크 섬이라고 태평양 하와이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웨이크 섬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거기까지 오는 게 훨씬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났어요. 마치 정상회담 하듯이 만났습니다. 트루만은 옛날부터 메가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메가드라는 사람은 인기주의자다 해가지고 아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트루만은 솔직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 근사하게 하고 기자들 앞에서 쇼하는 사람은 생리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답답해서 이제 왔으니까 아침에 그 비행장에서 콘서트에서 만나서 한 2시간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주제는 뭐냐 하면은 중공군이 개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가드가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중공군이 개입하려면은 시간을 이미 놓쳤습니다. 그래도 개입을 한다면은 우리가 막강한 공군력으로 무지막지한 살육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심을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사령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기자들 앞에서 박수하고 분장 달아주고 헤어진 길을 두 사람 만든 적이 없어요. 그게 10월 15일이에요. 10월 15일. 그때 이미 중공은 수십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딱 배치가 됐습니다. 10월 25일에 메가드가 총공세를 명령을 했습니다. 총공세를 명령을 했는데 중공군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주로 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6사단, 3사단인가? 8사단. 육군을, 국군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국군을 쳤어요. 그래서 한 2개 사단이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진격이 안 됐습니다. 주춤했어요. 총공세가 좌절이 됐어요. 그게 1950년 10월 말이에요. 10월 말. 중공군 포로도 많이 잡혔어요. 포로로 신문을 하니까 이것은 대병력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메가드 사령관의 아주 잘못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방어선을 치고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무슨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메가드는 이런 판단을 해요. 중공군이 개입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병력이 얼마 안 됐다. 한 6만 명이 안 된다고 했어요. 6만. 사실은 그 한 5배, 6배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소병력이 들어온 것처럼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만주를 폭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하면